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 PLP 법칙, 토플 IBT에서 측정하는 핵심 영어 능력 세 가지를 한번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실게요. 자, PLP는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첫 번째 passage, 두 번째 logic, 세 번째 paraphrasing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passage란 지문을 구성하고 이해하는 능력, logic이란 논리적으로 답변을 구조를 짜고 전개를 하는 능력, 세 번째 paraphrasing이라는 것은 이제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동일한 의미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재구성하는 능력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passage 능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단위의 영어를 구성하고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이것은 토플 IBT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능력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어에는 네 가지 단위가 있죠.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지문 이렇게 나눠지죠. 자, 단어를 모두 알고 있으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단어 시험입니다. 단어 시험은 단어를 모두 알고 있으면 만점을 맞을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자, 문장 단위의 영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으면은 이제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ETS에서 개발한 토익이라는 시험입니다. 이 토익이라는 시험은 사실 지문에서 출제되는 것 같지만 정답이 출제되는 그 범위는 사실 문장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장 단위의 영어를 이해하고 구성하실 수 있으면 토익이라는 시험은 만점을 맞으실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문장들이 여러 가지가 되어서 문단을 구성하고 그 문단 단위의 영어를 측정하는 시험이 그리고 문단 단위의 영어 능력을 잘 갖추고 있으면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탭스라는 시험입니다. 탭스라는 시험은 이제 문단 단위를 넘어가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이 문단이 여러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서론, 본론, 결론을 구성해서 지문을 구성하고 그 지문을 이해하는 그 능력이 이제 저희가 공부할 바로 이 토플 IBT라는 시험에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토플 IBT라는 시험은 이제 지문을 올바르게 구성하고 그리고 그 지문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그 지문 능력이 필수적으로 측정이 되고 있다. 자,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자, 리딩 섹션 한번 보실게요. 리딩 섹션 마지막 문제 이제 서머리 문제입니다. 배점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문제 중 하나인데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Select the three answer choices that express the most important ideas in the passage.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답변을 이제 선택해서 하나의 문단을 구성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문에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이 서머리 문제를 만점을 맞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리딩 섹션을 만점을 맞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스피킹 섹션에서도 보시면은 저 주어진 아웃라인을 가지고 서론에서 좀 넓은 범위의 이야기를 하셔서 여기서 본론에서 점점점 좁혀 나가셔서 결국 결론에서 하고자 하는 말 한마디 딱 이렇게 역삼각형식 논리를 가지고 이제 지문을 전개를 하셔야 되고 라이팅 섹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아웃라인을 가지고 서론에서 좀 넓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점점 본론에서 점점점 이제 좁혀 나가신 뒤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말 한마디 강력하게 딱 이렇게 역삼각형식 논리를 가지고 지문을 구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지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나와 있고 이렇게 지문을 구성하셔야 올바르게 점수를 맞을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 있는 세부 내용은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것에는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이 로직 능력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로직 능력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신만의 의견 및 논리를 구조를 갖추어서 전개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항상 토플을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있는 논쟁입니다. 컨텐츠가 중요하느냐, 발음이나 억양이 더 중요하느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논쟁들을 하시는데 많은 학원들에서는 이제 이 발음과 억양이 훨씬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음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지 한번 ETS 공식 채점표를 보시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거는 이제 스피킹 섹션 공식 채점표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공식 채점표를 번역을 해놓은 파일이고요. 맹세컨대 제 편의를 위해서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객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 4점짜리 고득점 답변을 올바르게 구성을 하려면 어떤 요건들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총평입니다. 아주 명료하고 통일성 있는 답변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통일성 같은 경우는 발음보다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겠고, 두 번째입니다. 구사력. 발음과 억양에 약간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 의미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발음과 억양에서는 어느 정도 실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의미에 영향이 없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어떤 말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언어 사용입니다. 작은 실수가 있지만 의미 자체를 모호하게 하진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자, 작은 실수가 또 통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의미 자체를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고, 여기서도 또한 저희가 컨텐츠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주제 전개에도 답변의 일관성과 전개 방식이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작은 실수나 발음, 억양보다 이제 의미 전달과 통일되고 일관된 논지 전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즉, 아까 나왔던 이 컨텐츠와 발음과 억양, 이것 간의 대립구도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발음과 억양이 아니라 컨텐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어디에서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냐? 비슷하게 라이팅 섹션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건 이제 라이팅 섹션 독립형 문제의 채점표인데요. 자, 이것의 이 5점짜리 답변, 즉 최고 득점 답변을 어떻게 하면은 구성할 수 있을까? 어떤 요건들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가를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제와 과제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의미가 강조가 되는구나 라고 되는 거 보이시죠? 자, 두 번째, 통일성, 일관성이 있다. 다시 한번 저희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짜임새 있게 일관적으로 말하라는 거 보이시죠? 자, 세 번째, 약간의 문법적 오류가 있으나 다양한 구문 및 단어, 관용 표현들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문법적 오류, 즉 저희가 생각하는 그 영어 그 자체죠. 스피킹에서 발음에 좀 비슷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법적 오류가 약간 있어도 다양한 말이나 이제 관용 표현들을 적절히 사용을 하면 점수가 고득점이 이렇게 5점짜리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라이팅 섹션에서도 보여지는 부분은 이제 문법적인 측면보다 주제 의도 파악과 통일되고 일관된 논지 전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딱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논쟁에서 컨텐츠와 발음 및 억양 혹은 그 영어 그 자체, 그 부분에서 승자는 바로 이 컨텐츠다. 이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토플 스피킹 라이팅에서는요. 자, 그러면 이 컨텐츠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효과적으로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이 로직이라는 능력이 들어옵니다. 로직이라는 능력, 그 스피킹, 라이팅 답변을 효과적으로 전개를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상호 독립성. 중첩되는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10문장을 말씀을 하셨으면 10문장만큼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너무 추상적이거나 세부적인 내용은 쓰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스피킹, 라이팅 섹션에서 EU에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너무 추상적인 거나 세부적인 것을 주지 않는다. 자세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A가 아니기 때문에 B-의 논리는 올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자, 이것 또한 이따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호 독립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첩되는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예시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예시 문제가 다음과 같은 게 나왔어요. What is your favorite sport?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soccer라는 답변을 줬다고 치고, 지금부터 한번 이 논리 법칙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be healthier라는 이유로 이제 사커가 좋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죠. 자, be healthier 하다는 것은 건강해진다는 거죠. 사커 하면 많이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건강해지겠죠.
좋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가 이제 increase stamina 이런 이유가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저 stamina라는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정력으로 알고 계실 테지만 사실은 지구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건가요? 자, 일단 그래서 이 stamina라는 부분은 이 healthy 건강이라는 부분의 일부인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스태미나가 지금 헬스랑 비슷한 맥락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은 말이 또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이유들은 웬만하면 써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실게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What is your favorite sport? 이 질문에 대해서 soccer라는 답변을 이제 나왔었고 여기에 대한 이유가 첫 번째 be healthier 아까 나왔던 이유죠.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상호 독립성 있게 전개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면 두 번째 entertaining 재미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건강과 재미는 논리적으로 서로 다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게 이제 상호 독립적인 답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실게요. 자, 두 번째 법칙입니다. 너무 추상적인 거나 세부적인 것은 쓰지 않습니다. 아까 나왔던 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What is your favorite sport? 가장 좋아하시는 스포츠는 무엇인가요? 여기서 또 사커가 또 나왔습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답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추상적인 이유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Because it's good. 그냥 좋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죠. 자, 저 좋다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죠. 어떤 식으로 좋은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저런 이유가 나오게 되면은요, 세부사항을 어떻게 좁혀 나가야 될지도 감이 잘 오지 않고, 그리고 이 good이라는 이유가 자체만으로 이제 범위가 너무 큰 논리적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상호 독립적인 어떤 답변을 전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추상적인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speaking, writing. 이유에서는 추상적인 이유 쓰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이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옵니다. So, the boy that I liked in third grade liked soccer. 내가 3학년 때 좋아했었던 남자아이가 축구를 좋아했었다. 뭐 저는 당연히 여자아이를 좋아했지만 뭐 아무튼 이제 이 남자아이가 누구죠? 세부적인 인물입니다. 그죠? 이렇게 세부적인 인물, 장소, 사건 이 한 가지를 이제 스피킹 라이팅에서 이유로 주시게 되었을 때 이 세부적인 그 대상의 좁은 범위 내에서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첩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좀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시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특정 인물, 장소, 사건 등은 이유로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A가 아니기 때문에 B'식의 논리는 올바른 답변이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다른 예제 이번엔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What is your favorite fruit?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이죠?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이 strawberries 딸기라는 과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딸기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왔다고 칠게요. 자, taste, 뭐 맛이 좋다, 뭐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nutrition, 영양이 많다. 자, 맛이랑 영양은 두 가지 다른 범위를 가지고 있는 상호 독립적인 이유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훌륭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질문을 제가 만약에 받았다고 쳤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좀 잘못된 답변인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What is your favorite fruit?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orange라고 했을 때 왜요?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because it is not an apple.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오렌지가 좋다라고 하는 거죠. 뭐 사과를 싫어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딱 지금 들었을 때 드는 느낌은 에이 뭐야 이런 느낌 나지 않으세요?
설득력이 없죠. 그게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시각적으로 좀 잠깐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물어보신 거는요. 나라는 사람과 그리고 오렌지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라는 대상이죠. 이 것들 간의 관계를 지금 물어본 것이 이 질문의 요지인데 지금 이 사과라는 제3의 객체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렌지와 나 간에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오렌지다라는 식으로 이제 답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과를 그러면 이 제외를 하고 나면은 나와 오렌지 이 둘만이 남는 것인데 결국 아까 이게 없어지고 나서 지금 나와 오렌지 간에 논리적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질문에 올바르게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서 많이 적용이 되는 실수이냐 하면은 이제 이 라이팅에서 스피킹에서도 많이 이제 적용이 되는 실수인데 라이팅 섹션 독립형 문제 중 하나입니다. 찬반 입장 문제이고 이 주어진 진술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이 주어진 진술을 잠깐 해석을 해드리면은 One of the best ways that parents can help their teenage children prepare for adult life is to encourage them to take a part-time job.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10대 자녀들에게 어른의 삶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중 하나는 part-time job을 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반 입장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양측 입장에 대해서 모두 브레인스토밍을 다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gree, disagree라고 했을 때 agree side에서 한번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gree라고 하면 주어진 진술에 동의를 하는 거니까 part-time job이 부모들이 10대 자녀들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다라는 것이고 part-time이 좋다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part-time job이 어떤 이유들로 좋은지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나누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sense of economy, 경제 감각을 키워준다. 좋은 이유죠. 두 번째, sense of responsibility, 책임감을 키워준다. 마찬가지로 좋은 이유입니다. 이 part-time job들의 장점들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이런 게 나왔다고 칠게요. Because other methods aren't good. 다른 방법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이 part-time job의 장점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 part-time job의 장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주장에 지금 이 이유 같은 경우는 올바르게 전개가 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서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뭐 sociability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사교성을 길러준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세 가지 상호 독립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part-time job은 10대 자녀들이 어른의 삶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자신의 주장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이유들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What to say. 스피킹 섹션 혹은 라이팅 섹션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아무래도 생전 처음 듣는 질문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생전 진짜 듣도 보도 못했던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할 말이 딱히 생각이 나지 않으면은 이게 또 생각하는데 시간이 또 가고 그러다 보면은 점수가 점점 깎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입니다. How to say.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까? 이 부분 또한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which to say. 어떤 것은 말을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다양한 토픽을 사전에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셔야 된다. 이 연습을 먼저 해놓으셔서 주어진 주제들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답변의 풀을 가지고 계셔서 다른 경우의 수에 각각 다르게 잘 적용하실 수 있도록 미리 이 답변의 풀을 어느 정도 만들어 두시는 게 가장 좋은 대비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실게요. 스피킹 독립형 토픽들 같은 경우 이렇게 쭉 이렇게 목록이 있습니다. 저희 인터플에서는 이 독립형 토픽을 약 300개 가량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의 수에 다 대처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토픽들을 가지고 이러한 아웃라인을 놓고 여기에다가 이 토픽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한 내역을 가지고 이제 이 브레인스토밍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이 상황별 템플릿 템플릿이라는 것은 이제 답변을 구성하는 어떤 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틀에다가 이제 이 아웃라인한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는 식으로 답변을 작성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라이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토픽을 이렇게 놓고 주어진 아웃라인에 따라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신 뒤 이 브레인스토밍한 내용을 이 템플릿에다가 이제 적용을 그대로 시키면서 답변을 작성해 보시고 사전에 이런 연습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어디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겠구나라는 어떤 감이 좀 오실 거고 여러분들의 답변의 풀이 쌓여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라이팅이건 스피킹이건 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수를 높게 받으시려면 가장 길게 영어를 써야 하고 가장 변별력이 주어지는 이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본문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죠. 이유, 세부 근거, 예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가장 변별력 있는 부분은 논리와 영어 능력이 가장 심화된 수준으로 보여지는 세부 근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부 근거가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자 그것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이란 배경, 전개, 결과 이 3단계로 세부사항을 탄탄하고 짧은 시간 내에 구성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논리 법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 인터플에서는 이 3단 논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세부사항을 최대한 빠르고 논리적으로 전개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무한정 시켜드립니다. 템플릿에 이유랑 세부사항 한두 문장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점수가 24, 5점 나오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템플릿에서 똑같이 쓰더라도 변별력이 있는 답변을 전개를 하려면 이 세부사항, 즉 배경, 전개, 결과 이 3단 논법을 가지고 세부사항을 잘 이제 구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3단 논법 같은 경우는 따로 강의를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능력입니다. 이 paraphrasing이라는 것은 주어진 내용을 자신만의 단어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중요한 것인가라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여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paraphrasing 능력은 단언컨대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능력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능력이에요. 자, 왜 이게 그럼 핵심 능력이느냐? 모든 문제는 paraphrasing이 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이 paraphrasing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장을 재구성하는 능력인데 이게 리딩, 리스닝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느냐? 주어진 스크립트 혹은 주어진 지문의 내용을 이제 보기로 출제를 할 때 단어가 항상 바뀌어서 나오시는 거. 토플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단어들을 이제 지문에서 확인을 하고 이 단어들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올바른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으려면은 이 paraphrasing 능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모든 답안은 paraphrasing 돼서 작성이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은 스피킹 라이팅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는 주어진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개를 하려면은 짧은 시간 내에 꾸겨서 넣어서 이제 paraphrasing을 해서 전개를 해야 고득점이 나오는 시험들입니다. 그래서 스피킹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분 30초에서 한 2분 정도 되는 내용을 1분 안에 이제 모두 전달을 꾸겨서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통합형이라는 문제에서 좀
한 600단어 정도 되는 내용을 가지고 250단어 정도로 이제 추려라. 그래서 올바르게 전개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면은 여러분들의 답변은 좀 효과적이지 못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처음에는 아직 토플을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서라도 일단은 익숙해지셔야 되지만 나중에 점점 고득점으로 가다 보면은 효과적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작성을 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맥상 동일한 의미도 패러프레이징이 가능하다. 이건 무슨 말인지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러 가지 패러프레이징 기법 중에 저 인터플에서 연습을 시켜드리는 기법 중 하나인 이 일반화 기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가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 뭐 동의어 사용이나 어순 변경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거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알고는 계시지만 평소에 잘 쓰지는 않는 어떤 패러프레이징 기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예시 문장 한번 보실게요. I found zebras, lions, and reindeers in the zoo. 이렇게 문장이 전개가 되었다고 치겠습니다. 자, 지금 해석을 해보면은 나는 동물원에서 얼룩말, 사자 그리고 노루들을 찾았다. 이런 문장인데요. 자, 여기서 저 나열한 거를 만약에 짧은 내용으로 추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죠? 세 가지가 동물이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저 세 가지를 animals라고 줄이고 이제 이 세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수량을 나타내주는 several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I found several animals in the zoo 이렇게 짧게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서 주로 사용이 되느냐? 리딩 섹션에서는 이제 서머리 문제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긴 내용을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추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추리는 데 가장 좋은 패러프레이징 기법인 일반화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해서 추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스피킹이나 라이팅 같은 부분에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때 긴 내용을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것밖에 시간이 없다라고 할 때 이렇게 꾸겨 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패러프레이징 기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법을 스피킹, 라이팅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강의에서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일반화 패러프레이징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 passage, logic, paraphrasing 이 세 가지 기법은 여러분들께서 토플을 공부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하는 그런 법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들을 알고 출발을 하시면은 올바르게 뿌리를 내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뻗어나가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상 토플의 PLP 제3법칙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토플의 노아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